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가족 돌봄 청년은 영어로 영케어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영케어러에 대한 그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실 숨겨졌던 영역이요. 복지에서는, 그리고 사회 문제, 사회 정책에서는 이게 숨겨진 이제 얘기였는데, 이제 영국의 영케어러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게 이제 효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이제 많이 희석이 돼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인지상정이고 그 혈육이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을 감내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아픈 당사자는 얘기할 게 없고요. 그건 당연히 이제 그 엄청난 고통인 거고, 그 아픈 그 부모를 이제 모셔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모셔야 하는 그 자녀들, 특히 청년이요.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들까지 이 계층을 이제 흔히 영케어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조사를 했던 바로는 한 10만 명이 좀 넘는 그런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한 거고, 이 아픈 당사자는 더 얘기할 게 없고요. 이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엄청난 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래도 아픈 분을 돌보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기 더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면은 이런 건 있잖아요. 같은 입장에 가진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이게 그래도 말 굳이 길게 안 해도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또래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겪어보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난감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현금 지원부터 현물 지원,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방법을 이제 구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중앙정부에서 먼저 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센터, 무슨 센터를 중심으로 한번 이제 시범조사를 해보니 이게 상황이 이게 심각하더라. 그리고 이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도와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체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게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의외로 빨리 그걸 인지를 하죠. 자,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이 워낙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개인의 삶이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 청년이 그래도 돈도 벌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1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1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그 개인의 삶도 문제가 생기고 그 지역과 사회와 국가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어디 누군가의 그 새로운 제3자 앞에서 그런 문제를 선뜻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 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정부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아마 제가 볼 땐 이변이 없으면 이 정책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람이라는 게 건강할 수가 없을 뿐더러, 청년이나 장년층인 사람도 언젠가는 노년층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본인들도 의식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청장년이 이제 중년과 노년이 되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닌 누군가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고 짐작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게 만년 나이가 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돌봄을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자, 그때가 되면은 이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게 아마 더 그 사회의 전면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일본은 이게 노노케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늙을 노자, 노노케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 정책이에요. 사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든 자녀가 더 나이가 든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경우가 노노케어라고 해요. 이거는 단순히 시니어가 시니어를 돕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녀가 5, 60살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80, 90세인데 편찮으세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의 문제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예요. 자녀가 아프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자녀 아픈 거 더하기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게 추가가 되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부모도 아프고 자녀도 아프고 나이 들고 이렇게 부양을 하는 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또 아주 예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10년, 제가 볼 때 10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되는 것까지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족 돌봄 청년이 아니라 가족 돌봄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장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족 돌봄 청년이 일단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가족 돌봄 노인? 좀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거도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그 공론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어차피 고령화도 뭐 이건 이미 앞에 불보도 뻔한 게 아니라 지금 불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장기 요양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요양원, 요양병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가족 돌봄 청년이 이제 사회복지의 한 축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수면 위에 등장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